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마지막과 시작이 함께 들어있는 날, 기분이 묘하군요.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올해가 또 딱 맞춰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하루하루가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겠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궁기 동국대 개건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네요. 올해가요. 파란대무님, 2022년 나의 3대 뉴스 스스로 뽑아주셨는데요. 1위 금주함. 이거 지키셨나 보네요. 2위 코로나 안 걸림.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 3대 뉴스 들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3위가 시사 1번지와 함께함. 감사합니다. 파란대무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장님,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주세요. 근데 신반장님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드립니까? 3대 뉴스 한번 뽑아주십시오. 박원석 의원, 네. 일주일 남았는데 올해 박원석 의원한테 제일 큰 일은 뭐였습니까? 올해 제일 큰 일은 아무래도 대선이었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속한 정당은 대선에 출마해서 참패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썼던 대선이었고, 또 심상정 후보가 아마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출마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상정 대표의 마지막 대선이 초라하지 않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생각만큼 잘 안 됐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진보 정당에는 정의당 특히 올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신성범 의원은 올해 최고 뉴스 스스로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기여했건 안 했건 뭐 정권 교체죠. 예. 어차피 뭐 지난 정권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이 최종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고 아직은 뭐 제가 좀 뭐 저도 제 역시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좀 좋아지지 않을까는 희망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뉴스였을 거고요. 특히 시사 프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하죠.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좌표의 이동이니까요. 정궁기 교수께서도 그걸 꼽으십니까? 예. 저는 뭐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광주 방송이라는 이 좋은 이 언론사 시사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걸 참 올 한 해에 또 한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치킨 드릴까요? 저 시청자님들한테 드리시고요. 예, 예. 진심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얘기도 들어봐야죠. 뭐 저도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대선 패배가 가장 큰 아픔이었고요. 뭐 분노, 절망 속에서 살 뻔했는데 그나마 또 계기가 돼서 지금 조선대학교에 개건 교수로 적을 두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시대 상황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학생들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죠? 가서 뭐 현대 정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느끼실 텐데 주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던가요? 별로 고민이 없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고민들이 없고 그 사실은 또 뭐랄까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별로 안 보이는 편이고요. 어쨌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의 어떤 관문처럼 돼 있다 보니까 출결들은 굉장히 출석 상황은 좋은데 활발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문제 제기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론 수업도 수업입니다만 매주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칼럼이나 사설들을 가지고 일부러라도 대학생들이 한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보기에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신성범 의원? 사실 그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물론 뭐 학생들 따라 다르겠지만 치열하게 시대를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 그걸 좀 약간 마뜩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시대에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시대를 고민한다 내지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른바 지식인의 책무처럼 느껴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걱정거리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정부의 성격을 놓고 정치권에서 오가지만 적어도 20대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다른 지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아니 당장 취업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급한 거니까 예. 좀 달라졌다는 사실. 이게 기본 토대가 고민 지점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제 딸들 보면 참 마음속으로 어떨 때 보면 야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또 내서도 안 되는 상황처럼 느껴져서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를 고민하고 뭐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이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봤던 것이 이준석 대표였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보수에 막 변화가 왔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던 해였기도 해요. 근데 다 쫓아냈잖아요. 이준석도 쫓아내고 박지현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노미랄까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바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암울했던 시대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그 나름의 진지함과 치열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각자 도생을 강요받고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을 밀어낸 축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기득권들이 완강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청년들한테 침묵을 강요한 이제 그런 회의기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고 1월 1일이 이제 일요일이고 1월 2일 월요일 그런데 정군기 교수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대통령이 그 적절한 타임에 대국민 어떤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할 때는 또 그 방송에 또 대국민 지난번에 뭐 리허설했다 말썽도 좀 있었지만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할 때는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 신년 기자회견은 정말 수십 년 내려오는 그런 그 전통인데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 뭐 비판이 있겠죠. 그럼 또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은 필요하지 않나요? 해야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그게 이른바 뭐 도어스태핑, 뭐 출퇴근길 짧은 문답으로 사고도 뭐 어떻게 보면 사고 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하나로서는 계속 인정했던 바이고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언제부턴가 MBC 사태 이후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다, 통제라는 표현보다는 끌고 가겠다, 언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투영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새로운 해에 적어도 집권 2년 차에 진짜 7개월 지나고 8개월 차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신년 회견을 통해 나와줘야 돼요. 정기랑 교수 출근길 문답이 됐든 신년 기자회견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라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야당이 많이 반대도 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저는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을 걷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알맹이 자체를 이제는 또 버리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개혁 드라이브 뭐 외치면서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저는 만약에 이 소통이 부족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신년 기자회견 생략한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겠어요? 언론들이 쏟아낼 불편한 질문들은 피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소통은 궁극적으로는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년 기자회견 한번 재고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그 많이 안 한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그 안 했죠, 탑 랭크에 들어갑니다. 많은 지적 받았죠.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은 그 또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용산 집무실 쪽이 또 유연한 점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럼 우리 또 바꿔서 할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2월달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언론하고 소통을 굉장히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언론과의 소통에 별다른 막힘이 없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기대와 전혀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식 그 대언론 소통에 저는 익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검사들은 언론과의 소통에 있어서 절대 갑의 위치입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조금씩 흘려주면서 언론에 떡밥을 주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언론을 끌고 가는 이런 식의 소통 방법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 이 정치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정치인은 몇 년만 있으면 왔다 가는 존재인데 굳이 이게 정치를 취재하는 언론들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혹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언론의 반응이 나오면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접촉을 꺼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검사식 소통 방법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신성보 의원, 꼭 그 보수는 국가 우선, 진보는 개인 우선은 아니지만 아니죠. 뭐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바이든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그쪽에서 뭐 실언을 좀 했다고 치자. 그래도 나라의 국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까발릴 것이 아니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라를 위하는 언론의 태도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잘 보신 것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도 저도 느낀 점이 이런 거예요. 특히 지가 돌이켜보면 무엇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상했을까, 화가 많이 났을까 짚어본다면 이런 거. MBC에서 당시 백악관과 펠로시 쪽에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F로 시작되는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이게 질의를 보낸 게 제가 그 결정타였던 걸 느껴진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래 실수하면 했다 치자.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눈 감고 사실 내가 실수했으니까 한번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때는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참았던 거죠.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식의 어떻게 국가주의적 대통령이 되면 국가주의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국가 제일주의적 내지는 국위 우선주의. 저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지금 시대는 그 논리로 이 수많은 언론 매체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끌고 간다는 표현보다는 관계를 맺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눈 감고 때로는 그냥 욕 먹는 거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견뎌내는 것도 방법이 시대에 접어들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견디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본인이 그런 일을 했으면 오히려 이제는 시대가 쿨하게 아이고 내가 아직 뭐 경험이 없어서 뭐 이런 실수했네요. 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근데 그렇게 되게 한 단계 더 넘은 게 우리 정치 현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에 참모들이 뭐래서 인정 한번 해보십시오.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감당 못합니다라고 막 한다면 대통령도 흔들리죠. 근데 역대 보수도 이런 보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백운 갱국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 뭐 국가주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저는 오히려 다시 돌아갑니다. 검찰 DNA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통도 일방향식, 흘려주기 방식, 그다음에 주는 것만 받게 하는 방식. 이건 소통이 아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언론과의 이 지금 그 갈등도 그 당시에 첫 단추를 잘 깨우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검사 DNA라는 게 뭡니까? 절대 무죄가 날 때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저는 그 DNA를 확 바꾸지 않으면 이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설사 윤 대통령이 머릿속에
나라를 위해서 언론이 저런 건 좀 그냥 넘어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죠. 왜 화를 내고 때려잡겠다고 나옵니까? 전도 아닙니까 본인이? 제가 보니까 무슨 무신 정권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윤 대통령은 무슨 정중부나 경대승이 아니에요.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면 저 정권 불행해질 겁니다. 처음 보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그런 대통령인데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한테 국민이 맞춰야 될까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맞춰야 될까요? 정공기 교수님.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한테 맞춰야죠. 그래서 좀 정기란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 말이 100% 맞는데 다만 박 의원님이 그 옛날 그 고려 시대 때 인물들하고 비교하는 비유는 좀 약간 부적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항상 이런 데서 뭔가가 꼬이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경계성이냐? 근데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런 생각 뭐 자세는 이 지도자가 되면 뭔가 이 자기한테 좋은 소리 뭐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뭐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하고 소통했다고 뭐 맹세를 하고 과문에 나와서 소주 마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실망스러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무수석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해서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갖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아는 분인데 이상하게 기자회견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이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역대 대통령들 기자회견 뭐 체크까지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장 적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미국 대통령들에 비하면 한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대국민 불소통을 따르지 말고 용산도 좀 정말 쓴소리 좀 듣고 정기란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네. 하여튼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니까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 둘리님,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왕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런 의견 주셨고, 안주사님, 대통이라 소통은 안 합니다. 임금님, 기획캔디님, 상승세 지지율에 찬물 끼얹지 않겠다는 거죠. 둘리, 기자회견 포함 무엇이든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 오르잖아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심사님, 여기 보수 패널 분들도 국힘에서 지정한 패널인가요? 아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판하면서 공문 보낸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지정한 패널은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하고 원하는 그런 패널들도 아닌 것 같고 신성범 의원, 네. 그 뭐 이렇게 공문 보내서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여당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 패널이냐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던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방송 전체가 뭐 특정에 속하지 않고 방송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말해 보수에게 불리한 구도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진보는 완벽하게 방송은 이 정권의 장악되다가 묘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따지고 싶지 않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불러준 이유를 저 사람은 언론계 출신이다가 재선까지 했으니 현실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신의 임무다라는 나름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에 어떻게 제가 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하지만 느낌적으로 보면 이것은 보수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신성범 의원도 그렇고 정군기 교수도 그렇고 두 분 다 언론계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방송사를 상대로 균형을 맞춰주세요. 어떤 패널 뭐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문 보낸 것은 정군기 교수 처음 보시죠? 예, 저도 처음 봤고요. 조금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요즘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뭐 정말 영어로 absolutely 그런 국민의힘 추천이 아닌데 그 일부 보수 패널 중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정확히 가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다만 비윤 계열의 이분들이 이제 보수를 이제 가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야당 패널하고 이제 100% 동감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힘의 그 미디어국에서 이제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적 비대위원장 보고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국힘에서 말이죠. 이걸 알더라도 방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이거는 언론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이런 데 대한 그 도전입니다. 사실 이거는 암묵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그 정서가 있는데 방송사들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 그 누구 특정인을 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방송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직 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나는 뭐 국힘에서 잘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편향되게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 화를 내는 그런 이유도 있다. 다 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패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문을 이렇게 길게 보냈는데 뭐 이렇게 길게 보내냐 그냥 딱 4자로 보내면 되는데 장성철 빼 뭐 이렇게. 근데 보수를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다. 아니 저는 요 지점보다는 이런 그게 기본적으로 자 패널의 선정은 방송사 방송국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만약에 각 진영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토론회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게 국회의 다른 판이잖아요. 본회의장에 조금 축소된 형태로 방송사마다 와서 싸움 붙는 거다. 근데 제가 느끼는 말 나왔게 하는 말인데 일부 송편 보면 싸움 붙이는데 오히려 싸움을 붙여요. 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성을 모아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송으로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강성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막 말다툼하고 사회자는 말린 척하고 오히려 싸움 더 붙이고 여기에서 시청률을 올린다는 이런 대목도 느껴지는 게 분명히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치가 계속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저는. 그래서 방송마다 차라리 방송과 유튜브에 이 경계선마저 허물어진 지경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란 대로 하면 더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야 되는 거죠. 그럼 극단으로 안 가서 불만이라는 겁니까? 아니 저게- 더군다나 네.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진보가 아니고 여야로 맞춰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균형을 여야라고 하면은 당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 본인들 입장에 충실한 보수 패널만 보고 싶다 이 얘기인 거고, 근데 저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방송법 위반입니다. 저런 발언과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가 방송법에는 어떠한 간섭도 개입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런 식의 노골적인 간섭과 개입을 그것도 당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보고, 게다가 그분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설사 당 실무팀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왔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모두 발언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어떻게 이 지금 전두환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사에 무슨 보도지침 내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빼고 어떤 사람들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저거. 저는요 정기란 교수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사 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꼭 그 생계 때문에 패널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직업적으로 평론하고 또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쭉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한테 좋고 또 시청자들한테도 어필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구는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빼 그러면 물건 파는데 이거는 팔지 마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그 저차원적인 접근이고요. 저는 당이 해줘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MBC 때려잡기를 하든 뭐 누굴 언론과의 어떤 각을 세우든 좋은 그렇게 뭐 본인 성향이 그렇다 치면요. 왜 제왕적 대통령을 이미 넘어섰으니까. 근데 당은 그러면 그럴수록 언론을 상대로 오히려 또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되죠. 보수든 진보든 종편 패널에 시사 프로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서 뭐 직간접적으로 공적이든 사적인 어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이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충성을 꼭 맹세하는 집단인 것처럼 이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여야로 균형을 맞춰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무당층이 3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무당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여야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말 앵커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모순인 게 말이죠. 여야로 맞추라는 게 그 아까 이제 특정인의 이름을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는 그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은 아주 탁월한 평론가죠. 저도 잘 알고 뭐 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죠. 그다음에 김용태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아주 맹렬하게 하시는데 뭐 잘해요, 잘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당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데 방송을 잘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정말 그 반윤의 입장에 서가지고 많은 그 비평과 평론을 하다 보니까 국힘 내부에서나 또는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건 좀 이상하다 이런 그 생각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쌓여왔거든요. 이 쌓여온 게 이번에 이런 공문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요거는 약간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간 자기 모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언론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느냐 저는 더 나빠졌다고 생각되는 게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평론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학교 수업도 안 가고 뭐 뛰어다닐 정도로 평론 많이 했는데 이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이 깠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저를 보면은 당신 왜 까느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할 정도로 웃으면서. 예. 그러나 그 다 이제 익스큐즈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넘어갔는데 지금 이 사태가 개선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가 돼가지고 특정인들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는 것이 귀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신성범 의원하고 좀 처지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이 순천. 순천이잖아요. 대구 출신인데 국민의힘인데. 가서 없는 정말 불모지에서 한번 내려볼 거라고 애쓰는 청년 정치인이죠. 할 말이 많은 거고 명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네, 15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